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1월 25일 실시된 개인 파산관제인 간담에서 나온 법원에서의 안내문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제도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뭔가 좀 관련해서 안내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지에 대한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검토 배경.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3월경 벌써 7년 됐죠.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12일부터 한정승인 심판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사건 접수가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접수 연도는 2017년도에는 75건이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75%, 2018년에는 192건 2%, 19년에는 좀 줄어서 1.5%, 2020년 1.62, 1.78, 2.6, 2.82 계속 증가했죠. 지금은 이제 거의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 100건이 들어오면 3건 정도는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 및 유언집행자로 이제 법정되어 있습니다. 299조 제1항에. 그런데 이제 실무상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인은 대부분 이제 상속인이죠. 그것도 이제 한정승인 상속인이죠. 상속재산 관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저조하다고 합니다. 법주에 보면 그렇죠. 별도로 집계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몇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의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제도 이용률 저조 원인은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에게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변호사나 법무사 이쪽 그 파산 혹은 상속을 전문을 하시는 법률 전문인들은 그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이분들이 이제 뭐 상속재산관리는 변호사가 맡은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자산 및 부채 규모가 크지 않아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이 이제 다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파산제도를 이용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꼭 이용해야 될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알리자, 그런 취지에서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예납금,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납금이 이제 보수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이제 새로이 그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협의를 거쳐 서울가정법원이 2024년 11월 중순경부터 이제 뭐 벌써 시작됐겠죠.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이제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 안내문 양식, 자료 제출 목록 간소화. 이건 이제 과거 상속재산 파산 사건 실무상 신청인에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여 상속재산 파산제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실무준칙 376호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처리를 제정하여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자료 제출 목록을 간소화했습니다. 별지에 보시면 나오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실무례에는 이 실무준칙에 따라 파산관제인들은 신청인에게 원칙적으로 실무준칙 자료 제출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파산관제인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자료 제출 안내문 양식과 관련해서 실무준칙 자료 제출 목록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하는 실무례와 개인 파산 사건에서의 채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문을 교부하면서 필요 서류를 별도로 안내는 실무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자. 실무준칙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하는 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중구난방으로, 이게 이제 결국은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물론
부인권 행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해서 망인의 자료, 상속인의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리인이나 이쪽에서 다음에 대비할 때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들은 상속재산 파산 관련 유튜브 내용을 들어보면 상속재산 파산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그 안내를 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들도 그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실무 양식을 통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관리 및 유언집행자가 하는 것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을 통하여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관리 및 유언집행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해서 기간, 그 다음에 법원, 장점 이 정도를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 목록이 이게 통일된 양식입니다. 신청인 자격 관련 한정 승인 심판서, 그렇죠? 결정문이죠. 심판 결정문.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피상속인, 망인, 돌아가신 분 인적사항 관련해서는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말소자 초본, 사망 원인 서류는 사망 진단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 관련 서류는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 당연한 거고요. 9번. 그 다음에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는 망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4번.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는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년 전국 단위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이건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 해주죠. 그렇죠?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정보가 있냐면 17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사업자,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연금 관련, 그쵸?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가 있는지, 토지가 있는지, 체납 정보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망인에 대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연금을 받았는지,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었는지, 사업을 하시던 분인지, 체납 정보는 있는지, 과거에 이제 뭐 공무원이었는지 다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상공인 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게 흔히 말하는 활동 비활동 계좌 조회죠. 그렇죠? 13번. 요까지만 딱 하라는 얘기예요. 13번까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망인의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봤더니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 아니면 그 뭐 채무 초과가 된 상태 전후에 배우자라든가 자녀한테 뭐 거액의 금원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때는 뭐 그런 사람들 사실 신청도 안 하죠. 그때는 이제 자녀나 배우자 재산 그 통장을 갖고 와라. 아니면 재산 내역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부동산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매각을 했는지 뭐 누구한테 증여를 했는지 부동산 등기부 띄우면 나오죠. 매각을 했다면 그 매각 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생전에 매각 대금이 다 사용돼서 소진됐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만 그 매각 대금이 일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지급불능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가 됐다. 그러면 이제 부인권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인권 대상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로서 요 13번까지의 어떤 자료를 먼저 요구한 다음에 기본 조사를 한 다음에 범위를 넓혀라 이런 취지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무차별적으로 배우자 거, 그렇죠? 망인이 만약에 남자였다. 그럼 미망인, 그 배우자, 여자분.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이 있다. 그럼 자녀들, 뭐 차남, 장남, 장녀, 차녀. 거기에 관한 뭐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거라든가
보험에 관한 등 보험, 그다음에 뭐 사업자에 관한 거 이걸 무차별적으로 그게 망인과 관련됐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죠. 당신 내가 여기 통장을 조사해 봤더니 아니면 몇 년 전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의문스럽다. 그러면 조사 범위를 그때 확장하는 얘기죠. 감사합니다.